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문화유산 정비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안 되는 걸까? 공주목 관아터에서 생각하다. 이 영상은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에 있었던 행정중심지 공주목 관아터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인구 감소로 고민이 많은 지방을 문화유산 콘텐츠를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개인적인 결과물로서 공주시의 의견과는 무관하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공주목이란 고려시대의 공주지역에 설치되었던 행정조직으로 전국 12목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의 주소로는 충남 공주시 영명학단길 일대였다고 하네요. 훼손된 후 일제시대 충남도립병원으로 이용되다가 공주의료원이 되었던 이 터는 발굴 조사를 거쳐 일제강점기 이전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주시의 구시가지에 위치한 공주목은 구시가지의 얼굴을 바꿔줄 수 있는 대규모 역사문화유산으로 공주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정미계획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공주목의 장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시가지에 위치하여 접근성 용이하고 연계유산이 풍부한 대규모 공간이며 건축역사 콘텐츠가 비교적 잘 남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가 가능한 비지정문화재로서 타지역 관아지와의 차별화 가능하고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수요 증대를 기회로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고고학 유적지라서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미복원 유산인 게 약점이고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침출수를 잘 조절해야 하는 것이 단점으로 떠오릅니다. 이러한 유적지의 관광자 원화를 검토하려면 현장 조사도 중요하지만 책상 위에서의 조사도 중요합니다. 최근의 문화유산 활용 트렌드, 활용 여건, 문화재청의 입장, 국내외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활용 유형 분류, 인근 지역 도시재생 사업 계획, 마을 기업 관광 두례, 에코뮤지엄 적용 가능 검토, 6차 산업 검토, 사례, 검토 등 기초조사가 충실할수록 현장에 적용 가능한 완성도 높은 연구가 진행되죠. 저는 이런 검토를 진행하고 공주목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도출했는데요. 공주목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는 지상의 정비와 지하의 정비로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지상의 정비부터 살펴볼까요? 지상의 정비는 공주목의 복원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목적의 공간으로 어떤 형태로 복원하느냐입니다. 공주목은 공주시의 구도심에 위치한 건축고고학 비지정 유적지로서 역사 콘텐츠가 풍부합니다. 공주시의 풍부한 연계유산이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점이 아닌 선단위 혹은 면단위의 연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죠. 공주목 관아터는 위치만 파악되었을 뿐 후대에 조성된 공주의료원 등의 시설로 인해 건축 유구 및 유물이 상당 부분 유실되었습니다. 즉, 유구가 많이 훼손된 비지정문화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문화재인 원주에 위치한 강원가명, 양주에 위치한 관아지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복원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전 공주목 관아지의 정비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이란입니다. 이란의 목표는 전통적 복원입니다. 옛 관아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서 복원하는 것이죠. 현재 강원가명, 양주가 나지 등 전국의 관아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의 반발이 가장 적기 때문에 지정문화재의 복원에 많이 적용됩니다. 전국적으로 유사시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활용 아이템이 없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는 어렵습니다. 공주목의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고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영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안의 목표는 융합적 복원입니다. 복원이 가능한 부분은 관아의 모습을 복원하고 어려운 부분은 신개념으로 복원하는 절충적입니다. 가능한 문화유산의 원형을 재현하고 보증이 어려운 시설은 신개념으로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 복원과 신개념 복원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채택이 가능하죠. 이란과 사만에 비해 가장 안전한 모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정체성을 가장 보여주지 못하는 공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만의 목표는 신개념 복원입니다. 현재로서는 사라진 관아를 투명 소재를 활용한 공간으로 재현하여 새로운 감각으로 관아를 복원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구조적으로 투명 소재를 활용하기 어려운 기둥, 보, 도리 등의 구조체는 목구조 등으로 살리고요.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독창적이니까요. 비지정 문화재의 특성을 살려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복원에 적합한 소재를 발굴해야 하고 새로운 복원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주목 관아지는 문화유산의 콘텐츠가 남겨졌지만 고고학적 자료는 대부분 사라진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이 공간의 숙제는 문화유산의 복원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에 공주목 관아지는 사만 신개념 복원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명 소재의 건축은 이미 사라진 공간을 현실로 다시 재현한 의미를 가져올 수 있으며 외부에서도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전시, 강좌 등 공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또한 낮에도 독특한 모습이 보이지만 야간의 조명을 활용하면 아주 독특한 공간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슬럼화를 걱정하고 있는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복원은 투명 소재로 건축해서 관아의 공간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 큰 투명 구조물 내부에 설치 미술을 적용하여 복원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구조물로 적합한 새로운 소재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 농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시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화장실 등 내부 노출이 어려운 시설은 불투명 소재를 활용하여 투명 공간과의 괴리를 최소화하면 될 것이고요. 또한 소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공주목 관아 건축을 최대한 고증하여 과거의 모습을 재현한다는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주목 관아지가 복원되면 복원된 공간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이 매우 중요해요. 복원된 공간의 활동이 주민들의 생업과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복원된 관아지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더라도 이 공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아지 주변 지역 주민의 찻집에서 구입한 테이크아웃차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등의 협력적 방안이 꾸준히 모색되어야 이 공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엔 지하 공간을 살펴볼까요? 공주목 관아지터는 과거 공주의료원이 위치하여 발굴 조사 결과 매장문화재는 대부분 파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주목 주변 지역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의 주차가 어려운 곳으로 주차장의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이어서 공주목 관아지터 지하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에 대한 의견으로서 에이믹스 기법을 활용한 지하 주차 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에이믹스 기법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문화시설 형태로서 영상을 통해 공간을 조성하는 기법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빛의 채석장, 빛의 아틀리에 등이 대표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제주도 빛의 벙커, 여수 강릉 등의 아르테 뮤지엄 등이 유명하죠. 공주목 관아지 주차 공간은 공주목 일대를 돌아볼 사람들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주차하는 공간부터 문화적인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주차장과 동시에 활용될 수도 있지만 주차 시간이 지난 후 야간 시간 등을 활용하여 미디어 전시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주목 주차 공간의 조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하 침출수 문제가 있습니다. 공주목 관아지는 재민천과 인접하여 발굴 조사 시에도 지속적으로 지하수가 침출되고 있었거든요. 이에 지하 공간 조성 시 이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참고해야 할 사례로 빛의 채석장, 빛의 아틀리에 등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기안프란코 이어누치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전시 기획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레보드 프로방스의 폐기 채석장을 멀티아트 전시 공간으로 변형시켜 2012년 3월에 개장한 빛의 채석장 카리레스 디 루미레스 이 그 기획의 결과물이 되었죠. 미디어 파사드를 거대한 공간에 반영한 빛의 채석장은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시골에 있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니 거대한 규모의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상이 활활했습니다. 또 하나 돌로 둘러싸인 실내 공간인지라 여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빵빵해서 밖으로 나가기가 주저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계절 이용이 용이한 공간이라는 것이 이런 형태를 가진 공간의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세계적인 화가와 그 일련의 명작을 모티프로 재창조한 콘텐츠를 통해 몰입과 감동을 유도하는 공간 구조와 전시 방식은 공주목 관아지의 역사문화 콘텐츠의 변용 가능성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공간이지만 도심 속의 건물에 위치한 곳이 바로 파리 시내에 위치한 빛의 아틀리어 더주 루미아르즈죠. 도심 속에 위치해서 그런지 규모는 빛의 채석장보다 훨씬 작았지만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젠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시설이 많아져서 언제든 가까운 곳으로 가볼 수 있어요. 전국의 국립박물관들의 유사한 형태의 소규모 시설인 실감영상관이 있습니다. 전 최근에 여수의 아르테 뮤지엄에 갔었는데 상당한 금액의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이 공간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볼까요? 문화시설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델로 프랑스의 퓨디프, 중국의 실경 뮤지컬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히오의 디우프는 프랑스 밴드이 지방에 위치한 소도시 레이페시제의 역사와 고성 등의 인문 및 루아르강, 숲과 같은 자연유산에 기초하여 생태적 테마파크로 구현된 그랜드파크와 지역사회 사회적 상처를 첨단 기술을 이용해 총체적 예술로 승화시킨 신의 세니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당대 지방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휘디푸의 건설 덕분에 연간 12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급부상했어요. 휘디푸는 1901년에 제정된 프랑스 협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경제수익 집단이자 약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휘디푸 연합회는 시내세니 공연 개최 및 그랜드 파크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재정은 100% 제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인데요. 자체 수익금의 외부 지원금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는 대신 지역 기업들의 후원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1977년 휘디푸 창설 이후 휘디푸 지역 기업들은 2억 5천만 유로 상당의 금액을 투자해서 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했죠. 휘디푸의 관리와 운영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민간 기구의 선도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데 어우러진 덕분입니다. 또 다른 참고 사례가 중국 무이산 실경 뮤지컬 인상대용포입니다. 이 공연은 무이산의 대용포차에 관한 일화를 중국 영화계의 거장 장이무 감독이 인상 시리즈로 극화하여 2010년 3월부터 연출하여 공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계획 기간 2년 동안 2억 위안의 제작비와 300명에 이르는 배우를 훈련시켜 개막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장이무 감독은 러닝 개런티였다고 해요. 즉, 제작에 참여한 인건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개관 이후에 관람객의 호응과 수에 따라 개런티가 정해지는 것이죠. 웅장한 규모로 정밀하게 구현된 사방형 공연장도 압권이지만 그 중심을 360로 회전하는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객석과 실사로 진행되는 공연은 관객을 압도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저도 비 오는 날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2018년 5월까지 3,400회 공연에 450만 명이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공연 배우 가운데 가 우이산의 현지 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연 수익과 고용 창출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인상대용포는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 형태 및 효과에 좋은 선례가 됩니다. 시설 및 공간의 신축과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의 목표가 시설 자체의 성격과 특성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범주를 지역 차원으로 높이고 그 이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주목 관아지 주변 지역권의 사회적 요소를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죠. 공주시의 지역성으로 볼 때 1차 산업의 인적, 물적 기반 위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해 사업 효과를 확대하는 방안, 곧 지역 단위의 조직화를 기반으로 6차 산업의 효과와 이익, 구체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며 공동체를 회복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주시 행정과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의 생태 환경과 핵심 역사문화 콘텐츠를 탐구하고 지역 환경 속에서 스토리를 만들면서 이에 걸맞은 시설을 구비하고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자체의 정체성과 지역성이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종합적으로 보존 전시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의 선례와 한계, 에코뮤지엄의 유용성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로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따라서 공주시와 공주목 관아지가 특색 있는 역사문화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에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실현을 기반으로 동반 성장하는 효과를 장기 지속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모가 필요합니다. 공주목 관아지를 중심으로 시설이 보강되고 기회가 마련되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공주시의 행정 능력이 많은 요소의 협업과 동반 상승을 위해 발휘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휘디푸가 세계적인 문화 공간으로 또 최상의 공연장으로 공인될 수 있었던 것은 유형적 문화자원과 무형적 문화자원의 조화, 농경사회의 지역 정체성과 지역사 및 그 스토리텔링 등이 민간 기구의 선도나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협업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인상대용포가 시설 투자 장기 준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계속해서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이 공연의 핵심 요소로서 훈련받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숙달하고 공연에서 자기 참여와 성취감을 실현한 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과 에코뮤지엄 운영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증명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공주목 관아지와 공주시도 민간기구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성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교육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